이 시간에 전세권 핵심 이론 연결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세권 소멸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전세권 소멸이라는 것은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죠. 자,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부동산, 건물 및 토지에 자, 보증금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도 확보가 됩니다. 그 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죠. 순번대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전세권 소멸은 용익물권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을 받아서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을 채권 담보적 성질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권의 일반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전세권자가 기간 중에 소멸을 청구당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건물 주인, 토지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겠죠.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소멸한다고 봐야 됩니다. 등기 말소는 자,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은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용익물권적 권능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소멸하는 걸로 봐야죠. 그리고 무엇이 남는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남는다.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반드시 1년 이상 잡아야겠죠. 또 토지나 건물은 10년을 넘으면 안 돼요. 전세 등기 성질상. 그래서 토지 전세권을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토지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각 당사자,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보를 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보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음 날에도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멸 통보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6개월이 지나야 소멸을 통보한다 하면 안 돼요. 말이 틀리죠.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도 해당하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될 때,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 제도가 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각 당사자는 법정 갱신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구별한다고 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2년간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로 가는 거고, 전세권에서의 법정 갱신은 건물만에 해당합니다. 건물에서의 법정 갱신은 전세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효력은 전세권에서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는 2년간 보장해야 되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전세 등기, 전세권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효력은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하면 은행은 은행인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전세권자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등기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한테 빌려준 은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한테 빌려준 이 은행은 저당권자의 이제 동의 없이, 은행의 동의 없이 전세권자가 돈을 빌렸는데 주인하고 합의해서 전세권을 마음대로 소멸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한 자는 즉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는 항상 건물 주인을 말합니다. 토지 주인이든 자 부동산 등기를 설정해줬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자, 권리를 처분한 자가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와 합의해서 전세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자, 항상 문제에 저당권이 걸려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동의 없이는 어떤 권리를 마음대로 합의해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부동산을 마음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마음대로 활용해서 건물도 소유할 수 있고 수목도 소유할 수 있고 공작물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지상권자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상권자 겁니다. 자,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답니다. 이게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은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자가 마음대로 전세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라 이겁니다. 자, 지상권자의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 이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 이 전세권은 보장을 받겠죠. 건물 주인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전세권자는 보장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권자가 토지 주인과 설정돼 있던 약정했던 지로 연체 2년분을 연체해 버렸을 때는 이 등기가 된 전세권자도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토지 주인이 지상권의 권리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도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경우에는 이거 일단은 합법인데 이 지상권자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로를 2년분을 연체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죠. 합법적인 지상권 위에 성립된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합법적인 전세권도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럴 때는 합법적이었는데 지로 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로 연체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그 합법적이었던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전세권자도 그 건물 주인 지상권자가 지로 연체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소멸돼 버리면 전세권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어려운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문을 곰곰이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일단은 합법적으로 전세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이 지로 연체로 2년분 연체죠. 지상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권자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유는 자기 건물 주인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지로 연체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로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전세권이라는 것은 경매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항상 전세권은 깨끗한 부동산에 먼저 자기가 전세 등기를 하면 1순위, 선순위 전세권이다 그러고, 저당권이 잡혀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자기가 후순위 전세권이 들어가면 후순위 전세권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잡혀있는 전세권자가 이 건물이나 토지가 경매가 됐을 때는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자는 순번대로 자기가 보증금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후순위로 1번 저당권의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기가 배당금을 받는데, 이 배당금은 다 받든지 못 받든지 무조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그 기간이 남았어도 후순위 전세권자는 경매가 돼버리면 배당금을 순번대로 받을 뿐이지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전세권은 어쩐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 하면은 무조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들어온 전세권자를 후순위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경매 이후에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우선 변제로 배당금을 당연히 주니까 배당금을 다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받았던 못 받았던 전세 등기는 말소가 돼버립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자는 항상 끝에 있는 문장은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이 없는 집에 전세 등기가 되는 거지, 저당권이 있는 집에 후순위 전세권자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무조건 전세 기간이 남아도 살 수 없으니까 소멸해버립니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자, 항상 후순위 전세권자, 그럼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세권은 경매에 있어서 무조건 소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소멸한다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이후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순위 전세권자는 저당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잡았던 선순위 전세권자는 이 기간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선택합니다. 부동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자기가 기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이 기간대로 살겠다 하면은 전세권이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을 받겠다고 해야지만 국가가 1순위로 돈을 줍니다. 배당금을.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한다로 가야 되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그때서야 소멸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경매 이후에 전세권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이후에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당연히 이 전세권자는 토지 전세권자와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자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상권자하고 똑같아요. 토지 전세권자 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기간이 만료되고 해지 통보를 받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남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했던 그 부동산은 전세권자 거죠. 지상권자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자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개사 시험에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고 가야 됩니다. 이 지상물은 땅 지자입니다. 땅 위에 있는 건물, 부속물, 수목을 모두 매수를 청구해야 순순히 나가겠다. 이런 거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건물 전세권자가 나오면 안 돼요. 토지 전세권자. 자, 토지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건물이 당연히 현존하고 있어야겠죠. 자, 토지 임차인. 여기서 토지 임차인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을 말합니다. 토지 임차인 그리고 지상권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수험생은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그다음에 토지 임차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토지 전세권자가 주장한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 통째로 주장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고 건물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건물 전세권자 또는 건물 임차권자와 건물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지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지상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부속물 하면 건물, 지상물 하면 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나 매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인정하는 건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요건이 있어요. 처음부터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건립을 해야 됩니다. 부속물을 하나에 건립을 해야 돼요. 신축을 해야 되죠. 자, 건물 전세권자나 건물 임차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나 또는 처음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요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전세권자 또는 건물 임차권자만이 주장한다. 하지만 반드시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나 매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의와 매수가 있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부속물 하면 건물에 관련된 전세권자, 건물 임차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사전에 동의나 매수를 한 것에 한한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에 관련된 거죠.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지상권자가 주장하는 거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동의나 매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동의나 매수한 경우 요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청구하는 겁니다. 현존하기만 하면.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현존하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한다. 자,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나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권자가 행사한다.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합법적인 점유권의 보존을 위한 것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모든 제3자한테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권. 자, 모든 제3자에게 모두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라든가 정당한 점유권이 침해가 된 것을 방해 받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정당한 점유권의 방해 또는 제거를 보장받기 위한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그래서 전세권이 침해됐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려고 합법적인 전세권이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원래 소유자가 주장하는 건데 전세권자도 정당한 점유자로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권이 침해될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은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권에 의한 권리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건물 인도,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세 가지 한 축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종류 하면은 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불법 점유한 제3자로부터 건물의 인도,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답니다. 자, 무단으로 건축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직접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그러면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죠. 이 건물은 지상권자, 합법적인 지상권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도 1차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토지 주인도 전세권자한테 나가라는 소리를 못한다 이거죠. 타인의 토지 위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인끼리 맺었던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도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는 소리 못해요. 단 지로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될 때는 이 전세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로 연체가 나오면 전세권은 토지 임차권, 지상권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지로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면 합법적인 전세권자도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자, 지로 연체란 말이 없이 일반적일 때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의 전세권자는 이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두 종류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로 연체가 나왔을 때는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는 거고, 지로 연체가 아닌 합법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주인에게 맺었던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두 종류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로 연체가 나왔을 때는 전세권도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로 연체가 나오지 않으면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당연히 자기가 그 기간 중에는 과실 수취권도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도 있고 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청구권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인한 경매 청구권도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어요. 하지만 필요비 자, 수선 유지 관리를 전세권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자, 지상권자, 토지 임차권자가 행사하는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3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지역권자도 같이 행사할 수 있는데,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세 종류를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은 전세권자는 세 가지 종류를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과실 수취권, 임차료 차임도 직접 수취할 수 있다. 과실은 임차료를 말합니다. 임차료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상 전세권자의 인정되는 권리,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의 경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매에 대해서 마지막 전세권의 핵심 이론을 마치겠습니다.